네, 여러분, 자, 담배 한 대 태우겠습니다. 네. 지금 저 동두천이에요. 동두천 그 고산이 쪽에 그 뒷골목에 여기 K마트라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 좀 날이 너무 덥네요, 여러분들. 네. 너무 더워서 좀 그늘을 찾아가지고 좀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은 머스타드 가스 테러를 받고 있어요. 지나가면서 여기 트럭 하나 있죠. 공사하는 척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꺼내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뿌리고 오토바이 마트에서도 뿌리고요. 요쪽에 여기 저기 뭐야 운동기구가 몇 개 있어요. 저기가 이제 큰 도로인데 운동기구가 있어요. 그쪽에도 이제 자살 방지원이죠. 시민들 앉아가지고 여기서도 뿌리고 집쪽 건물인데요. 건물 안쪽에서도 손쪽으로 뿌리고 사방에서 머스타드 가스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머스타드 가스는요, 물론 이 수중경대로 벽을 뚫고 차량을 뚫고 쏘는 거는 불산이라는 화학 무기를 섞어야 그 화학 약품을 피부를 통해서 이 대상자에게 피부를 통해서 흡수를 시켜가지고 고통을 주거나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불산하고 머스타드 가스를 같이 섞어서 쏘죠. 머스타드 가스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뭐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이는 게 낫죠. 제 영상, 그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일본 놈들도 이런 만행은 안 했어요. 그냥 몇 달 안에 그냥 뭐 죄를 졌다면 옛날 일본 놈들 하듯이 몇 달 안에 그냥 고문을 불로 지지든 뼈를 부러뜨리든 옛날 일본 놈들이 그렇게 잘하게 했죠. 뭐 가죽을 벗기든 어찌됐든 우리 독립투사들 가장 잔혹하게 돌아가신 분이 유관순 열사죠. 그런 분들 차라리 이거 죄송한 말이지만 뭐 꼭 제 말이 맞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고문을 하는 것보다 이 지금 화학무기 이건 머스타드 가스 이 화학무기 쏘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고문을 해서 죽이는 게 나아요. 그분들이 당한 고문이 저기 뭐야 약하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정신건강의사회에서 시민들을 이용해서 곳곳에 숨어가지고 얼굴에다가 온몸에다가 발에다가 한 군데다가 계속 쏩니다. 죽진 않습니다. 요만큼만 쏴요. 요만큼만 죽진 않아요. 화학무기는 어느 정도 일정량 도포를 시켜야 아무리 강해도 어느 정도 일정량 도포가 돼야 죽죠. 죽진 않는데 어마어마한 고통이 옵니다. 닦으면 또 뿌리고 닦으면 또 뿌리고 제 영상 보면은 뭐 닦고 또 내렸다가 또 닦고 계속 그러죠. 닦고 손 내리는 즉시 바로 또 뿌리고 또 뿌리고 곳곳에 숨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지시해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잔악하는 화학 무기고 더 잔악한 건 뭐냐, 이 시민들한테 자살 방지원님들, 국민 여러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이걸 치료제라고
이 대상자들은, 국민들은 수면제 처방, 우울증 상담,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관절염만 있어도 우울증이고, 암 환자도 우울증이고, 그래서 F코드를 비밀스럽게 매겨가지고 이 짓을 합니다. 누구든 정신건강복지법안에 의해서 누구든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해라.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가방이든 주머니든 줄 자든 계속 뿌리는 거예요. 어디 설치해놓고도 계속 반복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단추만 두면 계속 뿌리는 거예요. 카메라로, 핸드폰으로 확인하고 하면서 닦는지 안 닦는지. 자리를 조금 옮기면은 몇 분 동안은 못 맞춥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다시 차 안에서 그거를 조절을 하고 또 갑니다. 발사체를 조절을 해놓고 또 갑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에 계속 와서 또 맞는 겁니다. 그렇게 수면장애, 우울증 처방, 상담, 우울증 상담, 암 환자, 고혈압, 당뇨 환자한테도 F코드를 매기는 상황이니, 정신건강의사회에서 내세운 명분은 아주 아름답죠. 우리 사회에서 자살과 범죄를 막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납병원화 해가지고 외부 치료기, 심리치료 해가지고 째려봐라 기침해라. 언제서 저 사람을 해칠지 모르니까 째려봐라 기침해라, 거짓 미투, 층간소음, 보복운전, 유도, 집단 따돌림, 성추행, 성폭행까지 이거 자살시키고 치료제라고 뿌리는 게 화학무기입니다. 24시간 시민들은 그 미명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그 아름다운 말에 속아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진짜 자살을 막아야 된다, 범죄를 막아야 된다, 법안이 있고 정신건강의사회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맞겠지 하고 열심히 하십니다. 보십시오. 구하라 설리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을 해칠 사람들이었습니까? 박원순 씨도? 그들이 왜 자살을 했습니까? 여경, 이중삼, 손정민도 자살로 몰아간 거예요. 사고사나. 손정민 사건은 갑작스럽게 벌어진 사건이라 손정민이가 골든거, 마약 펜타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우울증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마약이죠. 향정신성의 자살방지원들 손에다 쥐어준 약들 여러가지 갖고 다니시죠? 그 중에는 펜타닐, 머스타드 가스, 화학무기죠. 펜타닐도 화학무기입니다. 제가 전 자료에 올렸습니다. 펜타닐을 가스 형식으로 보이지 않게 쏴서 테러 진압을 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체첸인가 그쪽에서.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가스 형식으로, 여러분들 지금 쏘고 있는 게 가스 형식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스 형식이라. 그리고 벽을 뚫고 그 화학무기라고 그랬습니다. 펜타닐이 화학무기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0.0002mm 나노그램이 치사량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가 치사량이에요. 그거를 치사량이란 독약이란 얘기입니다. 모든 화학 약품이 마찬가지입니다. 염소도요, 소독약으로 쓰이고 락사이드 쓰이고 스톤브레드 쓰이지만 엄연히 그 양이 넘어가면은 치사량이 되면 염소도 화학무기에 엄연히 포함되어 있는 화학무기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정신건강의사회에서는 치료제라고. 펜타닐이 치료제입니까? 마약이? 암 환자들이나 죽어가는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나 고통이나 죽기 직전에 고통을 감소시켜주는 그건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치료는 아니죠. 그렇게 도움이 되라고 정신건강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을 해놓고 0.0002mg이 이 나노그램이 넘어가면은 화학 무기가 되는 걸 여러분들 손에 쥐어준 거예요. 그냥 실신해서 쓰러지고, 산소 포화도가 신체의 산소 포화도가 낮아져서는 죽습니다. 질식으로. 그 전에 맞는 즉시 흥분, 분노, 불안, 공포. 영화에서 보면은 마약 중독자들 막 흥분, 분노, 불안해가지고 막 난리치죠. 그래서 쇠사슬 이게 수갑 채워놓죠. 이 독방에다가도 이렇게 스펀지로 해가지고 안 다치게 막 부딪히고 막 자해해도 안 다치게 이렇게 만들어 놓죠. 예? 마약을 하면은 중독이 되면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쏘는 것이 지금 마약이에요. 펜타닐이. 거기다가 그건 0.00002 나노그램만 맞으면은 보이지 않는 양만 맞아도 살상 무기가 되는 화학 무기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손에 쥐어준 거고요. 네? 그 약효가 오래 가라고 거기다가 스테아린산 칼슘을 섞어가지고 기름기로 도포를 시켜놓는 거예요. 쏴서 피부에 기름기로 도포가 돼요. 스테아린산 칼슘은 소우지 처럼 우지 같이 만들어 놓은 화학 약품으로 소우지를 흉내내서 만들어 놓은 제제입니다. 바나나 우유에 바나나가 안 들어가 있는데 바나나 향이 나고 맛이 나듯이 소우지를 표방해서 만들어 놓은 화학 약품으로 만들어 놓은 기름 성분이에요. 끈적끈적한 바세린 같은. 그런데 그거 자체가 구토, 경련, 메스꺼움, 실신, 배탈, 설사, 쓰러뜨리는 화학 무기입니다. 용량이 넘어가면 마찬가지로. 이들이 쏘는 게 자살 방지원들한테는 그 정도의 약이고요. 긴급 대응팀들, 공무원들이, 경찰들이요. 경찰청 사람들이 좀 아이언맨 영상하고 지금 그 영상들 보면요, 유튜브 손정민 영상들 보면은 경찰청 사람들이 손정민 사건에 대거 투입된다라고 지금 유튜버들이 그 자료를 올리고 있죠. 아이언맨 님이 찍어놓은 영상을 자료를 토대로. 그 영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는 건 경찰청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살 방지원 여러분들은요, 일정된 아주 극한으로 위험하지 않은 지금 펜타닐이라든가 스테아린산 칼슘이라든가 이 정도의 약, 저농도의 약을 지어주는 거예요. 자살 방지원들, 여러분들이 지금 쏘고 계시는 거는요, 진짜 쓰러뜨리고 죽이는 화학무기의 농도를 가진 스테아린산 칼슘, 펜타닐, 머스타드 가스, 비소, 노비초까지는 경찰청 사람들이 긴급 대응팀들이 갖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안에 보면은 자살 방지, 국민 2천만 명의 자살 방지원들과 공무원들, 긴급 대응팀들, 경찰들이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살 방지원들, 제 영상 보면 자살 방지원들 교육받죠? 약 뿌리고, 대상자한테 약 뿌리고 무슨 그 대상자가 과도한 행위를 하면 경찰에 바로 신고하라고. 그럼 경찰들이 와가지고 더 독한 약을 쏩니다, 대상자한테. 그래서 완전히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고 화학무기 쏴놓고 범죄자로 몰아가고 가두고.
쓰러뜨리고 죽이고. 물론 일선에 있는 이 파출소 직원들이 그 정도까지는 안 해요. 네. 뭐 지시가 내려가면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보면은 긴급 대응팀들이 있고요. 경찰 이 각자 긴급 대응팀들이 있고 광역 긴급 대응팀이 있습니다. 경찰청 사람들입니다. 경찰들이죠. 경찰청의 경찰들. 광역 수사대처럼 광역 긴급 대응팀들입니다. 그들은요 살상용을 갖고 다녀요. 죽여야 된다. 손정민처럼, 박원순처럼. 지시가 내려가면 광역 대응팀이 제가 그 광역 대응팀이 움직여서 자살 방지 요원 여러분들이 50%의 농도를 채워놓으면요 광역 대응팀들이 와가지고 원액을 한두 방 쏘면은 죽습니다. 운전할 때 쏘면은 호흡곤란, 그냥 심장마비로 그냥 기억상실 딱 항상 운전 막 100km 120km로 가다가 그거 맞으면은 기억상실 해가지고 그냥 받고 죽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손정민처럼 술 한잔 먹여놓고 자살 방지원들 시켜가지고 아이들 시켜가지고 50% 이상 눕혀놓고 광역 긴급 대응팀 경찰청 애들이 와가지고 쏴버리면은 원액을 몇 방 쏴버리면은 죽는 거예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자살 방 저기 이거 피해자분들 썬텐 짙게 해가지고 계속 따라다니는 놈들 있죠. 그게 광역 긴급 대응팀들이에요. 그 자료 광역 긴급 대응팀 해서 각 이 동마다 시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항상 같이 움직이는 이 파출소 경찰서, 동네 파출소 경찰서에 그들도 긴급 대응팀들이지만 광역 긴급 대응팀이라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그들이 하는 짓입니다. 저한테는 그 광역 긴급 대응팀들 차량이 수천 대가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를 제 영상에서 뭐 몇 개월간, 몇 년간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진짜 사실이라는 거를 영구 형님, 피해자죠. 곽광섭이, 그 다음에 뭐 김원구, 그 다음에 다른 피해자분들도 제 차에 타서 직접 증언을 했습니다. 맞다고. 몇 시간만 차에 타보고 보면은 다 확인했다고. 맞다고.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 이 자살방지원들 국민 여러분들이 쏘는 것도 화학무기지만 50% 이상의 화학무기의 이 농도를 올려놓고 나머지 진짜 자살방지원들 시민들이 안 보는 데서는요 실신, 구토, 경련 쓰러뜨리고 온갖 고통을 주고 죽여야 될 사람은 그냥 한 방으로 몇 초 만에 죽습니다. 여러분들 자살방지원 여러분들 지금 차량에 숨겨서 쏘고 핸드폰 가방에 숨겨서 쏘는 그 방식으로 농도만 센 걸로만 딱 와가지고 그냥 쓱 지나가는 거예요. 차 한 대 앞에 대고 있으면 몇 초 만에. 그렇게 테러를 당해서 제가 도로에서도 영상을 계속 찍고 있고요. 운전을 하다가도 또 차 안에서 차박을 하면서도 그 테러를 당해서 제가 죽기 직전까지 몰려서 그 약품 테러를 당해서, 화학무기 테러를 당해서 그렇게 독한 살상용이라는 얘기를 제가 영상에 몇 번 그 상황을 직접 제 상태라든가 뭐 얼굴 시커매지죠. 죽기 직전까지 쏘니까 제가 안 피하면 죽는 거였어요. 네, 그런 걸 많이 찍어 올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화학무기라는 걸 알고, 어디에서 어떤 차에서 나온다라는 걸 알고, 누가 쏘고 있다라는 걸 알죠. 누가 어디에 쐈다라는 것까지 좀 정확히 아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아니고 이거 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모르고 죽었습니다. 아니, 부하라 설리 박원순 씨가 남들을 해칠 사람들이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정민도요, 구하라, 설리, 박원순, 이중사, 여경 지금 하이 벗겨져가지고 다 사망된 여성들, 예?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 카카오톡 직장 따돌림, 이거 다 심리치료입니다. 예? 그리고 화학무기 테러 받아서 고통스러워서 뭐에 고통스러운지 몰라가지고 자살을 선택하게 된 거고요. 예?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은 이유는요, 이 머스타드 가스가 제가 아까 초반에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차라리 그냥 고문을 해서 죽이는 거야. 죄가 있으면 잡아가죠. 제가 이거 5년 동안 나가는데 정말 이 새끼들은 짐승만도 못한 놈들입니다. 악마 축에도 못 깁니다. 그 와중에 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근근히 버텨왔습니다. 피해자분들한테 많이 응원글도 받고 또 실제로 연락도 오고, 그 모든 분들을 제가 이 테러를 받고 있으면서도 단걸음에 다 모든 도시를 다니면서 다 만나러 찾아뵙고 다 만나뵙습니다. 왜? 저는 가족이 없는 형편이고요. 그리고 5년간 이 일을 당하는 바람에 국회의사당까지 난입을 해서 이들이 이거를 이 만행을 하는 거라 내가 알리는 거를 막기 위해서 제가 뭐 언론을 찾아가도 다 막고, 뭐 국회의원, 시의원을 아는 시의원을 찾아가도 다 막고, 하다못해 청와대에 글 올리는 것까지도 다 막고. 여러분들 이게 핸드폰 정보, 얘네들이 정신건강복지법안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이 F코드 매기면은 개인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에게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법안에.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은 개인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핸드폰조차 위치 추적, 핸드폰 이걸로 카메라로 얼굴 쳐다보고 있는 건 당연하고, 도청 감청은 당연하고요. 이 키 누르는 거, 지도도 어디 찍어서 가려고 그러면 얘네들 빙글빙글 돌리면서 못 찾아가게 하잖아요. 이때 이 피해자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 만행을 당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시작이 된 거고, 정신건강의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맡아서 하는 거고, 각 도시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차려놓고 촘촘하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 우리 사회에서 자살과 범죄를 막기 위해서 그런 미명하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만들어 이 짓을 하는 거죠. 국민들에게는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라는 미명하에. 어마어마한 만행이죠.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나치가 하던 짓이다. 나치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그렇게 수년간, 죄송합니다, 담배 태우겠습니다. 약을 너무 많이 맞으니까 좀 얼굴에다 좀 드습니다. 발에다 쏟고, 발에다. 기억도 끊기고 방해하려고 발에다가 여기 지금 앞에 쓱 나타났었어요. 일부러 쓱 보여줘요. 나 여기서 쏠게 하고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시키죠. 분노하게 해라, 약 올려라, 약 쏘면서. 안 보이니까 나라면 아니라고 해라. 시비 걸면은 긴급대응팀 경찰들한테 신고해. 그럼 경찰들이 더 와서 더 강하게 쏴서 지랄하게 만들어가지고, 정신병자니까
응? 가둬야 된다. 이 시스템이죠. 화학무기를 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정민 구하라 설리가 사람들의 해칠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수년간 알리고 다녔고, 피해자들을 제가 제 혼자 힘으로 가족도 없고 5년간 이 일을 당하고 차 안에서 지내기 때문에 뭐 제가 면역력이 좀 낮은 상황이라 그리고 면역력이 좋아도 화장실을 5일에 3일에 5일에 한 번 가야 될 정도니까 발을 차 안에서 내리지 못해. 지금 보십시오. 신발에다가 비닐을 싸가지고 운전할 때도 발에다 쏘니까요. 이동을 못하게. 조금 저기 큰 도움은 안 돼도 그래도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죠. 이 앉았을 때도 여기다가 다리라도 좀 편안하게 혈액순환이 안 돼서 다리라도 뻗으려고 이렇게 넣죠. 바로 쏩니다. 발에다 쫙 그냥 고통스러워서 발도 못 내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뭐 화장실 대변 화장실 한번 보러 가죠. 신발 신자마자 쏘기 시작해서 쫙 주유소 같은 데 화장실 가면 오토바이고 차량이 쫙 따라와가지고 쫙 뿌리고 화장실에 앉아있으면 온몸에다 도포시킵니다. 네? 지금 저기 유튜브에 영상 올라오잖아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네? 사람들 대변 보다가도 기절한다고. 네? 뭐 건강이 안 좋아서 그렇다? 화학무기 맞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도 영상에 올리는 거예요. 이 잔악한 새끼들 화장실 안에 대변 소변 보는데도 화학무기를 쏴가지고 쓰러지기 일부 직전까지 쏩니다. 심장마비, 뇌졸중, 호흡곤란, 실신해가지고 그냥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럴 때까지 쏴요. 진짜 엉엉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구하라 설리 그 어린아이다. 죽기 전날까지 엉엉 울다가 죽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쏙 나오죠. 말씀드렸잖아. 거기서 싹 얼굴 보여주고 거기서 지금 발에다 싹 쐈다. 잔악한 새끼다. 시민 여러분들, 자살 방지원 여러분들, 그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네? 모르고 몰랐을 때는 몰라서 한다 치고 언제까지 여러분들 전국민이 무기력을 좀 공황장애 환청 한각을 호소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안 당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들 이러시는 겁니까? 네. 제 영상에 보면요, 댓글 다는 분들 보면 자살 방지원들이 댓글 달아요. 물론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시켜도 달겠죠. 네. 말도 안 된다. 뭐가 보이냐? 당신이 이상하다. 지금 장난합니까? 국민 2천만 명 이상에게 자살방지원들이 교육을 받고 외부 치료역이라고 쏘고 다니는데 장난하시냐고요.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언제까지 사람들을 해야 할 겁니까? 나만 아니면 됩니까? 나만 아니면 돼요? 나만 안 당하고 나만 안 죽으면 됩니까? 됩니까? 정신들 차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시민들을 피해자들을 만나러 다니고 제가 부정한 게 많으니까 서로 도움이 돼서 이 피해자분들이 오랫동안 당하셔서 전부 여유 있는 분들이 없으세요. 그래도 제가
이것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 방지원들을 이용해서 화학무기를 쏘고 수많은 국민들을 죽이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이거를 그 수많은 국민들이 죽는 걸 알리고 막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제 나름대로 부끄럽지만 이 피해자분들한테 몇만 원씩 또 몇십만 원씩 도움을 받으면서 몇 달 이렇게 버텨왔습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제 자신이 부끄럽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항상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 부족함. 우리 사람들은 각자 또 재주가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르니까 열심히 다니다 보면 좀 더 나은, 저보다 더 아는 분들도, 피해자분들이 많이 저한테 아이디어도 주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상도 보내주시고 댓글로도 물어봐 주시고 또 얘기해 주시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저 혼자 해온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까지, 어제까지도 계속 이 전 도시를 다니면서 이 스피커를 들고 시내 곳곳을 다니면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자살 방지원들, 또 시민들, 관광객을 찾아다니고, 정치인들 찾아다니고, 단체들 찾아다니고, 뭐 정광훈 목사나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알리고 뭐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이유는 또 이 국민들이 미워서, 나한테 약속하는 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되는 거고, 이 자살 방지원들 저한테 뭐 약을 쐈다고 해서 제가 미워하거나 복수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렇게 뭐 정신 나간 놈 아닙니다. 단지 국민들이, 자살방지원들이 속아서 하는 거니까 좋은 마음으로 제가 초반부터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이 잔악한 정신건강 의사의 새끼들이 그걸 화학무기를 손에 쥐어주고, 이 미친 사이코패스 새끼들이죠. 그걸 치료제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앉아가지고 처방전이라고. 손정민도 그렇게 죽인 거예요. 느닷없이 쥐들이 그냥 아무나 붙들고, 아무나 국회의원들 왜 자살합니까 갑자기? 무슨 사건이 연루돼가지고 왜 검사, 저기 뭐 법원에서 조사만 받으면 왜, 검사한테 조사만 받으면 왜 자살을 합니까? 정신건강복지법안하고 테러방지법안하고 같이 이거를 묶어버립니다. 테러범을 규정할 때요, 자타에게를 가할 수 있는 자를 테러범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통과를 시키면서, 박근혜 대통령 때요. 그렇다고 지금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시절에 통과가 된 거니까. 9.11 테러 이후로 미국에서부터 개정이 돼가지고 테러방지법이 개정이 돼서, 그 과거에는 IS 같은 그런 나라들을 테러국가로 규정을 했었는데, 그 9.11 사건 이후로는 테러방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타에게를 가할 수 있는 자국민도 테러범으로 규정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테러범으로 규정을 한다는 건 뭐냐? 나라의 공권력을, 이 막강한 공권력을 개인한테, 국민한테, 온전한 테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5만 가지 만행을, 불법을
예? 왜? 테러범으로 규정을 했으니까. 그 테러범으로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 박근혜 대통령 때 시위하는 시민들 마스크 써도 테러범으로 규정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예? 왜? IS 애들이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마스크 쓰면 테러범으로 규정, 비슷하니까 테러범으로 규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무나 테러범으로 규정을 할 수 하고 경찰청이 군대가 제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학무기뿐만 아니라 총을 쏴서 해도 테러범인데 총 못 쏘는 법안이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까? 그냥 언론 이 법안에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협조하라고 만들어 놓은 이유가 예? 그냥 자살이다. 그렇게 해놓고 경찰청에서 죽여놓고 테러범으로 규정을 해서 F코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F코드 매기잖아요. 우울증 환자다. 응? 예? 조현병 환자다. 그냥 예? 개인의 동의 없이 수면제 처방만 받아도 만성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만 있어도 F코드를 매기겠다고 법안이 있습니다. 마스크만 써도 테러범으로 규정하겠다고 하는 법안인데 그 두 가지가 그러면 우울증 수면제 방 처방 받아도 우울증 환자고 우울증은 자타 해결을 갈 수 있으니까 테러범으로 규정이 되고 테러범이니까는 경찰청이고 군대고 총으로 쏘든 총으로 쏘면은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법원에 언론에서 그걸 밝혀줘야 되잖아요.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으로 못 쏘고 화학 무기로 쏴서 죽이는 거 쓰러뜨리는 거예요. 자살이다. 응? 응? 실족이다. 술 먹고 죽었다. 예?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국민들이 죽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쭉 열거했던 사람들이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모두 밝힐 수 있는 저는 이걸 지금 해결하고 밝힐 수 있는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영상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여건이 이러니까 그것을 가장 이 일에 제가 6개월 전부터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걸 하고 있다라고 정신건강복지법안하고 테러방지법안으로 인해서 하고 있고 박원순 씨도 이걸로 당해서 돌아가신 거고 구하라 설리도 이거 당해서 죽은 거라고 알렸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MOU를 맺은 연예인 정치인들은 영화배우 감독들이나 영화배우들은 이렇게 자살방지원들 수십 명 수백 명이 둘러싸고 약을 쏠 수가 없잖아요. 카메라가 있고 팬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비밀 업무 협약 MOU를 맺은 여성 단체를 이용해서 거짓 미투를 발설하기도 합니다. 20년 전 30년 전 말도 안 되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정치인들 연예인들은 데미지를 받아요. 그래서 업무 정지가 됩니다. 그걸 왜 여성 단체에서 그걸 하냐. 일단 여성 단체들은 시민 단체들은 정부에게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일정의 돈을 받습니다. 네? 정부의 정신건강복지법안하고 테러방지법안을 협조를 안 하면은 그 단체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다가 그러니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어떤 명분으로 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울증 환자는 사회생활을 하게 만들면 언제 자살을 하거나 칼을 들고 와가지고 타인을 해칠 수 있으니까 출퇴근하다가 지하철에서 실제로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막 팔부림을 하고 그렇게 다 매도를 시키는 거예요. 일반화 시켜서 네? 그 테러방지법 개정 정신건강복지센터 의사회에서 개정할 때요. 임세훈법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뉴스마다 다 세상에 퍼뜨려 놓고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된다. 그렇게 여론을 형성해 놓고 정신건강복지법안을 개정을 시키게 했습니다. 네? 임세훈법이 뭐냐? 정신질환자가 정신과 의사한테 진료를 받다가 정신과 의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거를 인쇄헌법이라고 만들어서 정신건강의사회에서 이 법안을 강력히 추진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울증 환자들이 전 국민들을 죽인다, 해친다. 그래서 개인에게 알리지 말고 찾아가는 서비스, 낮 병원이나 사회에서 자살과 범죄를 막기 위해서 치료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 해서 그런 명분으로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화학무기 시민들 손에 쥐어주고 뿌리고 있는 거예요. 미친 새끼들이죠.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립니다. 법이라는 거는요, 어떠한 행위를 했었어도 그 증거가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죄인으로 몰아갈 수 없는 것이 법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도덕이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정신건강의사회는 수면장애만 수면제 처방받고 우울증 상담만 해도 F코드를 매깁니다. 암 걸려도 F코드를 매기고. 그래서 이렇게 테러범으로 규정을 해서 자타해결을 갈 수 있다고 해서 사료를 하는 거예요.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이걸 좀 제가 세세하게 제가 이거 뭐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설명란에 보면요, 유튜브 설명란, 페이스북 설명란에 보시면 카페 주소가 있고요. 그 카페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기사하고 법안하고. 물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전부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는 오랫동안 이걸 알리고 있고 수많은 시민들을 찾아다니고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여기까지 알리면서 이거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을 안 했겠습니까? 알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예? 아니 저도 뭐 나이가 이제 50인데 세상을 알 만큼 아는데 여기 법치주의국 민주주의 국가인데 왜 모르겠어요? 해결 방법이 왜 없겠습니까? 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정신건강 이상의 사이코패스들이 대국민을 다 죽여도 국민들을 다 이런 식으로 사륙을 하고 화학무기 테러범으로 자살방지원도 국민의 반에게는 화학무기를 손에 쥐어주고 화학무기 테러범으로 만들고 반은 그들 손에 죽게 만들어도 이런 이상한 환경을 만들어놔도 이거를 바꿀 수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질 않아서 그러지. 몰라서. 노력을 못하든 안 하든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의 힘으로는 아까 제가 환경을 말씀드렸듯이 또 이들이 이거를 알리고 제가 뭐 국교유사단까지 바리케이트를 넘어서 피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거긴 독립 언론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만행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렸었죠. 그렇게까지 알리고 있는 입장이니까 저는 뭐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긴급대응팀 광역팀 수천 대가 차가 따라다닐 정도로 죽이지 못해 안달을 하는 입장이죠. 꼼짝 달싹을 못하게 차에서 발도 못 내리게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행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 해결할 수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많은 시민들이 알게 됐고 피해자분들도 알게 됐고 정치계 언론계도 제가 많이 알렸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지금 99도까지 올랐어요. 이제 온도가. 거기다가 이제 손정민 사건까지 터져서 국민 2천만 명에게 심리치료도 하고 외부치료를 하고 그걸 교육을 시켜놨는데 손정민의 영상을 보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킨 심리치료하고 외부치료로 죽인 게 안 보입니까? 약 뿌리는 거 다 보이고 둘러싸고 약 쏘는 거 다 보이는데 예? 예?
손잡이 쓰러뜨려 놓고 핸드폰 보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시 받고 있는 거 다 보이고 경찰차 6대 와가지고 펜스 치고 있는 거 다 보이고 예? 더군다나 경찰청 긴급대응팀들이 거기 와가지고 예? 살상용 화학무기 쏜 것까지 이제 다들 통난 판인데 예? 그런데 제 나름대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뭐 제가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돈이 이게 답니다. 기름이 한 15,000원어치 밖에 없어요. 저는 뭐 어디 실내에서 생활을 어디 할 것도 없고 네. 면역력이 좀 낮아서 실내 생활도 좀 어렵고 차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더위에 뭐 시동을 끌 수도 없습니다. 나가면은 약 뒤지게 맞고 그렇다고 해서 여태 몇 년간 수개월간 이 피해자라고 해서 만나봤는데 80% 이상이 전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가짜로 피해자인 척 만들어 놓은 가해자들이었습니다. 그동안 6개월 이상은 시간 낭비하게 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고 일을 진행하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을 피해자인 척 연락드리고 제 입장에서는 한 사람한테라도 이걸 알려야 되고 또 서로 협력을 해서 이 엄청난 상황을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알면서도 만나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벌써 여기까지 흘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더 이상 이제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 조금씩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더 이상 제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보이다시피 뭐 제가 지금 가진 돈이 5,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밥 한 끼 먹을 정도 기름료 거기에다가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머스타드 가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엄청난 고민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억울하게 죽은 수많은 구하라, 설리, 박원순 국회의원들, 거짓미투, 또 외부치료 화학무기에 희생된 국민들, 여경, 이중사, 손정민 그 외에 그분들은 뭐 어떻게 뭐 유명인들이고 어떻게 운이 좋아서 매체에 올라오는 거지. 이거 수천명 수만 명이 죽고 있어요. 니들 손에 하다못해 다중추돌 사고 약 쏴가지고 운전할 때 많이 죽여. 뭐 부검할 일이 있습니까? 이 자살방지원도 긴급대응들이 차 타고 왜 따라다닙니까? 약 쏴가지고 기절시켜가지고 사고사로 위장하고 계시. 가장 좋죠. 그렇게 죽이는 게 가장 좋아요. 뭐 부검할 일이 있습니까? 뭐 자살인지 타살인지 확인할 일이 있습니까? 그냥 운전 미숙이나 그냥 저걸로 그냥 실신으로 해서 사고 나서 죽었다라고 그냥 자동으로 발표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운전할 때 차량이 저한테 수천 대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손 좀 닦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요 손에다가요 이
이 팔뚝부터 손에다가 양쪽 손에다가 뿌리고 있어요. 얼굴에다 이제 뿌리면 계속 닦으면 또 영상에 찍히잖아요. 이렇게 잔악합니다. 뭐 이 눈썹이면 눈썹, 뭐 콧구멍이면 콧구멍, 귓구멍이면 뭐 정확하게 쏘는 애들이니까 기술이. 아니 그래 현대 기술이 이렇게 좋은 기술들을 여기 화학무기에 집중시켜가지고 그래 사람들 국민들 죽이는 데 쓰는 아유. 우리나라 그 저기 뭐 화학무기 전력량이 세계 3위라고 그럽니다. 러시아, 미국 다음에 한국이라고 합니다. 화학무기 보유를 5천 톤 하고 5천 톤인가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러시아 말고 가장 많이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 성능이 가장 뛰어나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광역 긴급대응팀, 그리고 이 복지사나 뭐 이 시청 구청에 있는 이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업무를 협약을 해가지고 하는 공무원들 전부, 그 다음에 자살방지원들 저기 뭐야 학생들 또 군인들 나오면은 공무원들 많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켜주겠다라고 해서 자살방지원 열심히 하라고 이제 시키죠. 네. 옛날 나치들이 그런 겁니다. 나치당 가입시켜줄 테니까 시키는 대로. 그래가지고 지금 공무원이 우리나라가 20년 동안 경제발전을 눈부신 경제발전을 하면서 7만 8천 명 정도가 공무원이 늘었다는데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서가지고 120만 명에서 공식적으로 120만 명, 비공식적으로 180만 명이 늘었답니다. 다 여기 투입되지 어디 투입되겠어요? 어디 뭐 우리나라가 뭐 땅이 뭐 넓어졌습니까? 어디 뭐 시도가 생겼습니까 새로? 예? 다 여기 투입된 거예요.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시켜줄 테니까 이제 악수하라. 이게 뭐 하는 짓거리든. 그러니 그 사람들이 약 열심히 쏘죠. 손정민 죽일 때도 열심히 가가지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쫙 쏘죠. 그 무슨 죄책감이 있겠습니까? 나라에서 합법이고 범죄자라고 테러범이라고 규정을 해서 말 한마디만 하고 가서 시키는데, 아니 그 나라에서 정신건강 의사에서 거짓말 할 거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네? 그런 걸 국민들을 전부 국민들을 죽이라고 시킬 거라고 상상이나 하겠어요? 네? 우울증 환자다, 자타해결을 할 수 있다, 쏴서 쓰러뜨리고 죽여라, 경찰들한테 또 검찰한테 자살이나 사고사로 테러범이니까 사고사로 판결 내라. 정신건강복지법안에 전부 테러방지법안에 전부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게 왜 되겠습니까? 국민 누구든 F코드를 매겨서 테러범으로 해서 사살을 할 수 있는 얘기 하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네? 수면제 처방만 받아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F코드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나 지칭하면은 F코드죠. 정치적으로 현 정부의 예를 들어 뭐 피해를 뭐 반대를 한다? 전부 F코드 매길 수 있는 거예요. 마스크만 써도 F코드라고 저기 테러범으로 규정을 했었는데 무슨 경제에 해를 끼친다 그러면은 저기 뭐야 노조도 F코드를 매길 수 있는 거고요. 정치인들도 아유 정치계에 우리 사회에 해를 끼친다 그러면 정신과 의사한테 아저 우울증 본인한테 알리지도 않는데요. 뭐 법안에 F코드 매기는데 본인의 허락 없이 매기는데 네? F코드 하나 매겨줘봐, 써줘봐. 어떤 누구 의원 예? 왜? 의사는 법안을 다 그렇게 만들어 줬으니까 의사는 그냥 무조건 합법이에요. 아 의사인데 그게 말이
걔 말이 뭐 하나님인데. 아유, 의사왈. 아유, 딱 보니까 뭐 우울증 증상이에요. 아유, 구부정하게 걸어다니면 그 우울증 때문에 기운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우울증이에요. 환자예요. 에피코드예요. 테러범이에요. 애매모호한 거죠. 애매모호하게 누구든 죽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이니 자살 방지원이건 긴급 대응팀이건 정치인들이건 이 일을 또 안 당하기 위해서 말 잘 들어야죠. 정치인과 의사의 말을. 예? 대통령도 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제 카페에 자료가 있듯이 대통령 그 19 저기 문재인 대통령 그 응? 뭐 투표 때도 5명의 후보한테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정신건강의사회하고 의사협회하고 장애인협회하고 해가지고 질의를 했어요. 언론을 통해서 정신건강복지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거냐 5명의 후보한테. 예? 그래서 심상정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왜 그런 질의를 합니까? 강력하게 추진할 사람을 800만 명 되는 그 의사협회, 정신건강의사협회, 또 병원, 학교, 간호사, 뭐 요양원, 약국, 장애인협회, 또 그들의 가족들 전부 표를 몰아주겠다 이거죠. 그게 협박이지 뭡니까? 대통령도 그렇게 해서 선출을 했는데 무슨 예? 뭐 국회의원 뭐 1, 2선하는 국회의원 얘네들이 죽이는 게 뭐 일입니까? 아 우울증입니다. 하나 써주면 뭐 경찰들이 가서 그냥 합법입니다 하고 죽이는 거죠. 경찰들은 검찰은 법안에 협조라고 돼 있으니까 자살입니다. 이거 얼마나 그 제 영상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자살 방지원 여러분들도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위치 파악 다 하고 계시잖아요. 네? 골목에 있으세요. 자 머리에다 쏘세요. 자 1번 분, 2번 분, 3번 분 누구누구 계시고 한 방 쏘세요. 약 바꾸세요. 네? 네? 머스타드 가스에서 또 펜타닐로 바꾸세요. 시키는 대로 이 수백 명 수천 명을 움직이는 게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컨트롤 타워에서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 동에 있는 시에 있는 그들한테 지금 시민들도 다 여러분들 이 대상자들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 핸드폰 전부 제가 지금 이 영상 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감시하고 통제하지만 자살 방지원 여러분들도 다 위치 추적 다 당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 통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차하고 저거 하면은 그냥 대상자 되는 거예요. 네? 아이 그거 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저기 뭐야 열심히 사람들 괴롭히고 죽이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네? 이 정신건강 의사애들이 심리학 박사, 정신과 의사들이라 이렇게 교묘해요. 사람들의 심리를 다 깨뜨리고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예?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저기 세팅을 법안하고 심리치료, 외부치료, 찾아가는 서비스, 낫병원이나 우리 사회에서 자살과 범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서로 죽이게 만드는 시스템을 서로 감시하고 통제하고 서로 죽이는. 네, 여기까지 이제 뭐 제가 이거를 영상을 찍을 때마다 이건 모든 거를 계속 반복을 해서 다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제 영상이 뭐 유명한 영상 유튜버가 아니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뭐 그분들이 뭐 제 영상을 또 다 이렇게 찾아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실 때 다 이렇게 좀 이게 너무 방대한 자료라 설명을 한번 드리는 차원에서 뭐 이빨이 쫙 있는데 이빨 하나 빠져버리면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명을 하게 됐고요. 결론은 뭐냐면요, 제가 어떠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구하던 거, 제가 여기가 테러를 받더라도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많이 알렸고, 영상으로도 많이 알렸고, 뭐 언론이고 정치계고도 정치계에도 많이 알렸고, 그러면서 또 이거 해결할 방법을 또 구상을 많이 해놨고.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좀 시간이나 여유가 더 이상 생기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 힘드신 몇몇 분이 도와주시는 그거만 믿고 제가 더 도움을 청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이럴수록 힘들수록 더 지금 오늘 이 머스타드 가스로 막 얼굴에다 쏘듯이 더 고통을 줍니다. 자살해라 이거죠. 내가 자살해 주는 게 얼마나 얘들은 고맙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 사람이 왜 자살을 합니까? 예? 얘네 바램은 그건데 우리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밝혀야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지켜온 나라 내 선조들이 피를 흘려서 이 나라를 정신건강 이 사이코패스 정신건강 의사회 때문에 대국민이 다 사륙당하고, 어떻게 끝까지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밝혀야죠. 그래서 뭐 이대로 앉아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양만.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운 결정을 좀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 지금 말씀 못 드립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더 이상 저한테 주어진 환경이 이대로 더 이상 계속 이 상태로만 가서도 안 되는 상황.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의 테러, 이 화학무기 테러도 견딜 수 없는 수준이고요. 사람은 살 수 없게 해. 그냥 아까 말했듯이 그냥 고문을 해서 죽이든 그냥 사형을 하든 시키든 저가 있으면 어? 그게 낫지.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그것도 국민들 응? 손을 빌려서. 그게 뭐냐면요, 진짜 잔악한 거예요. 자살해라 이거예요. 너 억울하지? 너 죄도 없는데 세상 국민들이 너 둘러싸고 있는 주위 사람들이 널 다 미워하고 널 해하고 있어. 네가 세상에 살아있는 게 힘들지. 저 엊그저께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직원이 불러서 얘기하잖아요. 힘드시죠? 더우시죠? 어디 아프신 데는 없고요. 식사는 하셨어요? 아예 보는 데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머스타드 가스로 이빨 쏴주십니다. 이게 살인귀 새끼들이지. 이게 제정신입니까? 한 가지만 해야죠. 고문을 하고 죽이려면 고문을 하고 죽이든, 아이 걱정을 해주려면 걱정을 해주든, 겉으로는 걱정해주고 속으로는 화학무기 쏴서 죽이고. 이게 제정신입니까? 최악이죠. 그래서 이 시민들을 이용을 해서 둘러싸고 째려봐라, 기침해라, 증오하는 표정 지어라, 방해해라, 힘들게 해라 시키는 거예요. 자살시키려고. 인간은 사회의 동물 아닙니까?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고 위로가 되고 그러는데, 정신건강의사에서는 지들 명분은 아름다운 말로 촘촘하게 우리 시민들이 이 대상자들을 보호하고 이래놓고 째려봐라, 기침해라, 약 뿌려라, 화학무기 뿌려라. 네. 얼마나 사악한 새끼입니까? 그렇게 고립시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가장 인간이 사회동물이니까 가장 고통인 게 사람들이 나를 뭐, 더군다나 내가 나랑 상관이 없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 사람들이, 이 피해 보시는 분들은, 대상자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조직 스토킹 당하시는 분들. 네. 조직 스토킹이라고 이제 이 정신건강의사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이제 단어도 만들어낸 거예요. 네. 지들이 하는 거를, 자살 방지원들을 통해서 하는 거를 그 핵심을 모르게 하려고. 그걸 알게 되면은 네? 국민들이, 이 피해자들이 알게 되면 안 되니까. 그 시민들로 둘러싸서 그냥 보는 사람 족족이 째려보고 욕하고, 뭐 하다못해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금방 무슨 어떻게 뭔지 탈 것 같이 하고, 집에 막 열쇠 뜯고 들어오고 막 약품 발라놓고, 층간소음, 보복운전 유도, 약 뿌리고 막 길 막고. 그거 당하는 사람은 도로에서 뭐 수십 대 수백 대한테 당하면은 안 미침, 화 안 납니까? 화내면은 보복운전자다 해가지고 뉴스 내가지고 이제 정신질환자다 해가지고 이제 가두고 그러려고.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사회에서 고립시켜서. 아니, 멀쩡한 사람들 정신병자 되겠어요? 왜 자살하잖아요. 정신병자가 안 되려고 자살하는 거예요. 이거 박원순 씨 구하라 설리. 네? 더러운 걸 보기도 싫고 보이기 싫으니까. 이게 얼마나 잔악한 새끼들입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미쳤습니까?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는 어떠한 좀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몇 개월 동안 약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나름 열심히 이렇게 이거를 좀 정상적으로,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 입장이니까 알리면은 많은 분들이 서로 하나가 돼서 바꿀 수 있게, 금방 힘이 돼서 뭉쳐서 바꿀 수 있겠거니,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희망을 항상 가질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희망을 놓지 않았었죠. 근데 제가 너무 부족하고 이제 환경이 너무 더 이상 버틸 그런 식으로는 더 이상 이렇게 끌어나갈 그런 입장은 못 되는 거 상태고요. 상황이, 현실이 뭐 이런 상황이 뭐 매번이었죠. 여태까지 계속.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도 제대로 시도도 못하고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정말 뭐, 제가 초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 죽는 것도 고통스럽고, 더군다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빼앗기 위해서 저한테 원고 4년 전에 원고가 치료되면서 그 가족들이 우울증하고 조현병하고 온갖 희귀질환이 치료되면서 그 약을 경찰인 이모가 경찰청에 알려가지고 그 약을 빼앗기 위해서
이 일이 5년 전, 약 5년 전부터 실행이 시작이 됐는데 해수로 5년이에요. 뭐 달수로 따지면 4년 좀 넘는 거고, 또 정확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실행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죽고, 또 이제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곰팡이로 또 죽어가고 있고. 약 5년간 이들이 저를 이렇게 강력하게 둘러싸고 이 테러를 한 이유는, 안 그러면 좀 벌써 죽었죠. 안 그러겠습니까? 아, 이 어마어마한 정신건강복지법안 이거 지금 이거 테러하고 사람들 다 죽이고 있는 거를 알리고 다니는데 저부터 죽여야죠. 근데 왜 못 죽입니까? 치료제. 치료제 뺐습니다.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원고 영상하고 제 페이스북하고 유튜브 보시면 원고하고 저기 머리에다가 이 얘기하니까 머리에다가 이제 마약 LSD로 바꿨습니다. 네. 이빨 뿌립니다. 네. 끊으려고, 못하게 하려고. 얘네들 아킬레스건이죠. 전 세계인들이 얘네들 가만히 안 놔둘 테니까요. 이 사실이 알려지고. 그래서 4년 5년 만에 초반부터 원고한테 제가 치료제 준 거를 걔네 경찰 이모부가 그 약을 국과소에 가져갔었어요. 원고가 다 증언을 하죠.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영상을. 너무 긴 얘기니까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약 5년간 해서 이제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를 저를 가둬놓고 긴급 대응팀 차량 수천 대하고 동원을 해서 계속 감시하고 5년 내내 24시간. 그래서 이제 정보를 모두 빼서 가서 그 보건복지부 협의체 센트리온하고 삼성제약 SK제약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약을 이제 며칠 상간으로 발표를 했죠. 전 세계 대형 제약회사들이 개발 못한 모든 희귀질환 약들과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며칠 상간으로 그래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협의체인 제약회사들에서 전부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한 약들이 전부 제가 영상으로 벌써 3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제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 국회의사당 갔을 때도 이 얘기를 고스란히 했습니다. 치료제를 빼앗기 위해서 나에게. 그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 짓을 하는지 모르고 민간 사찰인 줄 제가 알았죠. 근데 그때도 화학무기 테러는 당했으니까 화학무기 테러도 받고 있다. 나에게 있는 바이러스 치료제를 빼앗기 위해서라고 제가 분명히 언론에도 지금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 40대 국회의사당 치시면 9시 뉴스, 8시 뉴스에 앵커들이 제 영상하고 고스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치료제는 전 국민이 앓고 있는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환청, 환각, 온갖 희귀질환, 암, 자세히 따지면은 수십여 가지 이상의 질병이죠. 그것이 갑자기 전 국민이 그런 질환들을 앓게 됐어요.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제가 개발한 바이러스 치료제는 그 모든 질환들을 치료하는 치료제였고요. 그것을 나눠가지고 이제 여러 제약회사들에게 나눠서 생산하게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유럽 쪽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거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어찌됐든 저를 통해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요, 저는 원구가 자기 영상에서도 또 나하고 같이 찍은 영상에서 말했듯이, 저는 이거 시작했을 때 2018년도 이게 8월 달에 시작이 됐거든요. 이 만행이. 원고 때문에, 원고 치료해주면서. 그때서부터 그 3개월 동안은 제가 누구한테 당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얘기를 못하다가, 원고가 이제 얘기를 해줘서 이게 이모부가 경찰청에 알려가지고 형님 약을 빼고 형을 죽이려고 하는 짓이다, 이걸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 영상, 원고 영상에서 원고가 다 증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청에서 하는 줄 알고 이들이 도청감청 다 하고 따라다니고 있고, 이러니까 이어폰 끼고 이어폰 부대도 다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붙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한 명만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봐. 그럼 내가 약을 알려주고, 당신들이 나한테 3개월 동안 이 짓을 한 걸, 이 감싸고 둘러싸고 화학무기로 온갖 만행을 하고 그런 걸, 바이러스 치료제를 뺏기 위해서 바이러스 환자들을 보내서 아프게 만들어 놓고 치료제 어떻게 만드는지 확인하고 그런 만행을 했던 걸, 당신들이 이게 세상에 알려질까봐 두려울 테니까 내가 당신들 앞에서 죽어주겠다. 그 대신에 당신들은 정부 사람들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보다,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싸고 도둑질은 안 된다. 한 명만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라. 내가 이름도 알려달라고 그러지 않겠다. 약을 알려주고, 당신들이 이 만행한 것이 세상에 밝혀질까봐 두려울 테니까 내가 죽어주겠다라고 수백 번 수천 번을 얘기해 왔습니다. 그때 시간이 가면서 계속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지 않느냐, 그때 얘기했듯이. 저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약 7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이 알고 있었고, 자세한 거는 전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랬는데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면역력들이 낮아져서 이제 자연에 있는 곰팡이로 인해서 바이러스는 점점 몸을 숙주로 삼아서 점점 커져서 더 합쳐져 가지고 계속 이 변형이 되고 있고요. 사람들 몸은 면역력이 점점 낮아지니까 이제는 곰팡이에 맞아 자연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우리 음식, 야채나 과일에 있는 곰팡이에도 데미지를 입어야 되는 그 인도 곰팡이 사건이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근데 이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저한테 뺏어간 약으로, 지금 개발한 약으로는 그걸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저를 못 죽이고 있는 거죠. 근데 5년 전부터 저는 이 팬데믹이 오고 이렇게 상황이 오고 제가 그동안 말씀을 못 드렸어요. 곧 어마어마한 상황들이 펼쳐질 겁니다. 자연재해 보시죠? 지금 유튜브에 나오죠? 네? 지진, 해일, 우박, 폭우,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죠. 그런 것들을 나는 7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오고, 이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될 것이니 제발 멈춰라. 올바르게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 당신들 때문에. 제가 지금 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 만행을, 국민들을 죽이고 있다는 거 알리는데 중점을 주고, 이것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당해서 죽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왜 지금 알리느냐고 제가 말씀을 영상에서 자세히 계속 못 드려서 그렇죠. 제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난 상황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연이
종교를 떠나서 종교에 국한되면 안 되고 자연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회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서 세계 사람들을 자연의 심판으로부터 살릴 수 있는 민족이기에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정부에서 하는 이 만행, 이걸 보고도 아직도 시간을 주고 있는 거라. 바이러스도 지금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보다 심하지 않죠. 자연재해도 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직도 자연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 건데, 이거 끊으려고, 이거 얘기 끊으려고. 네. 정신보건센터에서 나오신 거예요? 네? 정신보건센터에서 나오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얘기 끊으려고.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펼쳐질 겁니다. 근데 정신건강 지금 현 정부는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국한된 게 일이 아닙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우리 지역에 촘촘하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경찰, 시청, 구청, 법원, 언론까지도 모두 협조해서 하는 일이고요. 법안은 당연히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국회에서. 네? 즉 정부에서 하는 일이죠. 바이러스 치료제 빼는 것도 정부에서 하는 일이죠. 네? 보십시오. 5년 전부터 바이러스 치료제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년 전부터 치료제가 있는 걸 알고 빼앗겨서 왔는데 나를 죽이고, 원고 말대로 그걸 가지고 그냥 이런 일들이 이러한 자연재해고 바이러스로 이렇게 된 거라는 건 제가 그때부터 다 알고 있었고 얘기를 하고 수천 차례 얘기를 했는데, 영상에서도 저는 3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한 토시도 틀리지 않게. 그럼 그때서부터 사람들을 살리고 이걸 대처를 해봤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영웅이 됐습니다, 벌써. 그런데 자신들 걸로 그 정신건강 의사회, 정신건강 정부에서 자신들의 걸로 만들기 위해서 5년 동안 저를 가두고 화학무기로, 네? 그리고 결국에는 5년 만에 약을 보건복지부 산하, 네? 제약회사들에서 싹 만든 것처럼 5년 만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더 세졌어요. 그 치료제로는 안 돼요. 그럼 앞으로도 이들은 자신들이 한 짓을 감추기 위해서 또 일을 계속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는 5년이라는 시간이 없어요. 5개월의 시간도 없습니다. 즉, 현 정부는 바이러스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전 세계인들을 죽게 만들었고, 그것도 부족해서 화학무기로 국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만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자연께서 아직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모든 경전에 나오죠. 이 나라 대한민국 세계를 구할 것이다. 그 예언을, 그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아직까지는 보호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다른 나라에서 난리 나는 거, 뭐 인도, 중국, 뭐 바이러스 거기만, 왜 다른 유럽 이런 데만 찾아보고 있어요.
소금. 그러니까 거기만 네? 다른 나라들만 미국 이런 데만 심합니까? 아직 지켜주고 계시는 거고 자연재해도 마찬가지고 온 세계가 지금 난리인데 우리나라만 아직 보호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기회를 현 정부는 자신의 걸로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인들을 죽이고 있다는 거죠. 이 죄를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난 이 사람들 말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자연재해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연재해가 지금 아직까지 다행이죠. 뭐 유튜브 보니까는 다른 나라들은 난립니다. 네. 뭐 3층까지 중국은 지금 3층까지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3층까지 물이 차고요. 전 세계 국가가 난립니다. 네. 바이러스도 날리고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자연이 보호를 해주시는 입장이라 다행인데 그거를 그 기회를 못 잡고 네? 치료제가 있음에도 바르게 하지 못하고 네?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고 있다라는 하지만 정부 사람들 그러한 상황을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모르겠어요. 당분간은 영상을 어떻게 더 찍을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걸 지금 제가 테러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습니다.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을 대고 아주 그냥 때려 붓습니다. 그러한 입장이라 제가 좀 이거를 지금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자세하게 제가 좀 자리를 잡아서 어느 정도 좀 잡아서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제가 드릴 말씀이 많아요. 여러분들 뭐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에 대해서도 그렇고 연예인들 보면 뭐 전부 우울증, 공황장애, 온갖 희귀제를 암으로 죽어가죠. 해결책을 전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저기 코로나 뭐 플러스나 델타 플러스 그 다음에 뭐 곰팡이로 죽어가는 것도 제가 대비책과 치료법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뭐 제가 지금만 하는 게 아니고 저 3년 전, 7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영상으로 남기고 있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사당 가서 언론에서도 이걸 그대로 얘기를 하는 상황이니까요. 제가 어떻게 모든 걸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알리는 거를 6개월간 열심히 한 이유도 하루빨리 조금 자리를 잡아서 이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이거를 빨리 좀 어떻게 더 알리고 치료를 하는 거를 해나갈 희망을 찾고 있었어요. 좀 빨리 여러 방면으로 좀 도움도 좀 받아서 알리고 정부가 안 도와주니까 광섭이도 그거를 영상에서 한탄을 하죠. 치료제가 있음에도 지들 거 만들고 해서 다 죽이고 있다. 근데 그런 기회가 만들어 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좀처럼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현실이. 그럼 많은 또 말씀은 액면 그대로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좀 계속 안타까웠습니다, 마음이. 제가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정보도 줄 게 많고 그런데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됐습니다. 이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 만행을 갇혀서 당하고 있고, 24시간 또 사람들이 이걸로도 죽어가고 있고, 알고는 있지만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알고는 있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실험실에 지처럼 가다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정보만 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제 입장도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자세히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 거의 90% 이상 좀 어느 정도 결심이 서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오늘 서두가 너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분들한테, 구독자분들한테 조금 제가 도움을 조금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 지금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뭐든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을 뭐 해치거나 이들이 원하는 뭐 제가 자살을 하거나 그런 일은 아닙니다. 일을 알리고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이런 상황을 좀 더 정상적으로 빨리 진행을 하고 싶어서 저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자연히 어떠한 이유로 거기까지는 허락을 안 해주시네요, 자연께서. 그러니 지금 처한 처지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심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마지막으로 좀 이동을 할 기름값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끼니 몇 개 좀 유지를 할 그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고, 또 언제 또 영상을 찍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게 됐습니다. 제 저기 다시 한번 계좌번호를 좀 설명란에 첨부를 할 테니까 돈 10,000원씩이라도 좋습니다. 큰 돈은 필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만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마지막으로라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절대로 이것은 안 좋은 일로 흘러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자연이 계시고 우주가 계시고 환장하시는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사람들한테 알리고 살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근데 뜻대로 되지 않네요. 저도 가끔 쟤를 원망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인류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자들과 올바른 자들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협력하고 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진 자들만 의식을 이렇게 올려야 하는 마지막 자연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인류 수만 년 시간을 준 것은 발전을 시키고 자유의 의지를 주신 것은 스스로 우리 대한민국의 홍익인간 사람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이념을 내려주셨죠. 모든 종교와 같은 이념입니다. 종교를 이 시점에서 나눠서는 안 됩니다. 종교를 나눈다는 건 나만 살고 다른 종교 사람들은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절이건 교회건 서로 욕을 합니다. 같은 교회 사람도 같은 교회를 욕하고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자연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부처님이시고 종교와 우리가 배움은 달라도 자연을 관장하시는 그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깨달아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은데 이것이 끝이 아닐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고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드려야 될 말씀이 많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교를 떠나서 철학을 주셨죠. 이념을 주신 겁니다. 사람들을 위해, 타인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돼요. 홍익 이념이죠. 홍익인간 이념이죠. 5,000년 전에 우리 민족에게 준. 그것은 종교를 떠나서 종교가 아닌 철학이죠. 따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교도 철학의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종교인들은 철학이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도 철학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나누시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누기 시작하면 나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홍익인간 이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들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종교도 같은 이념입니다. 그래서 차를 돌려주시고 발에다 지금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만 년의 시간을 줬고 자연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자연의 의지를 자연의 개개인에게 의지를 줬고 에너지를 주셨고 사회에서 모두 똑같이 배울 수 있게 해주셨고 공평하게 평등하게 그것은 마지막에 이제 때에 모든 종교에서 말하듯이 의식의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모든 철학에서 말하는 좋은 세상을, 더 나은 세상에 도달하기 위해서인데, 안타깝게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기준이 있죠. 자기를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도둑질을 하고 사람들의 목숨을 죽여가면서도 자기네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다면, 그거는 다른 사람들도 지금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국민들도 그 사람들한테 속아서 정부라고 법안을 만들어서 믿었는데, 의사라고 해서 믿었는데, 그들로 인해서 속아서 사람들을 해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자연이 주시는 엄청난 가르침입니다. 배운 자들, 가진 자들이, 권력이 있는 자들이 잘못을 행하는. 그래서 의식이 차원이 바뀌는 시대를 맞이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 상황인데, 거기에 커트라인에 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타인을 위해서 내 목숨, 혼신의 힘을 다한다.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신의 경지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들이 그렇습니다. 나를 생각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목숨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남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의식을 가진 자들만, 그들의 그 의식이 신의 경지고,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과 함께하는 세상, 각자가 신이 되는 세상, 그렇게 되기 위해 그 의식을 깨우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만, 상승되는 차원의 세상이,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고 말하고 불교에서는 이화시대라고 말하죠. 그곳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이걸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동안 이 많은 사람들이 화학무기를 치료제라고 속아서 쏘고 있고, 국민의 반응을 거기에 당해서 뭐에 당하는지는 모르고 죽고 있고, 이 상황이 시급하다 보니까 또 이걸로 이것이 시급하다 보니까 이것을 다루느냐고 제가 하나도 다루질 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요점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움직일 수 있도록 조금만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까지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